안녕하세요, 히렌수입니다. 오늘은 작가이자 또 배우 박기웅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릿 박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로서 이제 빌런으로서 많은 작업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빌런에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프로페셔널 배우 생활을 한 지가 20년이 만으로 더 넘어가다 보니 20여 년 전에 이제 오디션을 보거나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첫 질문이 이제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미대생입니다. 전공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가. 네, 기회조차 부여받지를 못했죠. 그때쯤부터 조금은 특이한 역할들에 좀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쯤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었는데요. 2년 정도를 쉬면서 제 20대의 배우 생활을 돌아보니 그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제 자격지심에서 기인됐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쉬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는 전공자가 아닌데 나는 중대, 동대, 한양대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연기도 시켜주면 잘해요. 장애가 있는 천재 역할도 해봤고 뭐 외국인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악역을 연기했던, 공연했던 작품들이 소위 그 흥망에 있어서 굉장히 흥하게 되면서 악역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야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빌런이란 단어도 생기고 조커나 크루엘라처럼 그들의 이면이 궁금해서 왜 저런 악역이 됐을까라는 스핀오프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들도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단편적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단편적인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했고 주인공이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됨에 있어서 트리거 역할만 해주면 됐던 거예요. 가장 시초가 되는 캐릭터들 어떤 부분에서 시발점이 됐었냐면 타이타닉 아저씨랑 그 스미스 요원이었어요. 우리가 타이타닉을 안 본 분들이 거의 없겠죠. 근데 그 약혼자 배우의 이름을 아는 분이 있을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그 지점에서 악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은 모두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는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려요. 대단히 열심히 준비했어요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과 사회에서 역할에 있어서 빛나는 주연보다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조연, 조각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와, 그러셨군요. 네. 솔직히 저는 작가와 배우가 좀 분리가 될 줄 알았고 뭔가 대단한 담론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솔직하지가 못하니까 뭐가 불편한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배우 활동으로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는데 제가 좋은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안 녹인다? 그럼 그건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하면 뭐 이 그림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덜 좋아하는 분도 있고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떳떳하지 않을까. 이 빌런 작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거기에 진짜 확신이 들었던 게 베이징에서 이제 전시를 한번 했었는데 중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 선생님의 평론글을 받고 싶었어요. 네네. 진짜로 글을 잘 안 써주시는 분이고 코멘트를 잘 안 해주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적어도 한국 작가 중에 너밖에 할 수 없는 거네. 보편적인 작가들이 영화 얘기했을 때랑 아예 당위성이 달라. 그냥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용기도 많이 얻었고. 이전엔 영화 주인공들, 배우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캐릭터를 작업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이 애니메이션, 카툰 이런 것들이 뭐였습니까? 예전에는 만화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사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하는 것보다 필연적으로 굉장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죠. 더더욱 트리거가 되고 더더욱 못된 표정을 인위적으로 짓고 그런 지점에서 관람객분들이나 뭐 컬렉터분들께 좀 더 던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럼 되게 상상을 이전에 비해 더 많이 하시면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친근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 배우가 단순히 캐릭터를 따라 그린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고 미끼 상품 같은 역할인 거죠. 밖에 다니다 보면 맛있는 냄새 나는 꼬치집 가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특히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좀 배우님만의 해석이 돋보이는 캐릭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는 3가지 시리즈로 20호 사이즈의 디졸브 시리즈와 50호 사이즈의 몽타주 시리즈와 100호 사이즈의 디스토션 시리즈가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께서도 좋아하는 시리즈가 확실히 다르고요. 저도 던지는 바를 약간 각도를 틀어서 조금 던져본 부분들이 있는데 이 50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두화라고 하죠.
뭐 핑거 페인팅이라고도 하는데 붓을 최소화하고 손으로 그렸어요. 100호 사이즈가 이제 4점이 구성이 돼 있는데 빌런을 그린 것이 아니라 미키마우스를 그렸는데요. 그 지점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증기선 윌리라는 1920년대에 만든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들었던 굉장히 오래된, 저작권도 다 만료가 된 작업이죠. 그때 당시에 저 영화 굉장히 짧아요. 한 8분에서 9분 정도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단편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저때 당시엔 저게 완전한 장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에는 영화 필름 캔이 하나가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관객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했으면 됐던 거예요. 그 행위가 조금 폭력적일지라도 미키가 나빠요. 혹은 뭐 빌런이 생각보다 착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폭력성이 용인됐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상대는 고통스러워하는데 다 겪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과 과정을. 그것을 이 캐릭터로 시작해서 빌런 캐릭터로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구성하고 싶었어요. 살면서 만나신 어떤 빌런 중에 이 사람은 정말 빌런이었다 하는 기억 남는 분이 계신지, 어떻게 대처를 잘 하셨던 경험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좌절을 했다기보다 네.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 동기부여로 삼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것이 밸런스를 잘 잡으면 되게 좀 좋게 발현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로 삼아서 저한테 되게 못되게 했던 분한테 나 꼭 성공해서 나중에 네 앞에서 너 무시할 거야 라고 어릴 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나를 갉아먹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요즘 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좀 화를 많이 안 내는 편이긴 해요. 모든 인터뷰를 통틀어서 처음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화를 좀 안 내니까 왜 화를 안 내세요? 결국은 저를 위해서거든요. 화를 내면 제 하루가 망가지잖아요. 맞아요. 제 연기도 망가지고. 그럼 내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굳이 그럴 가치가 있는가. 나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보답하고 사랑을 나눠드리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혹시 작업을 하시다가 이 빌런은 유독 좀 나랑 닮았다, 혹은 이 빌런은 좀 애정하게 되네 하는 빌런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림 그리는 작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텐데 네. 도상을 그리다 보면 닮게 나와요. 물론 뭐 지금 이 친구가 저랑 닮진 않은데 좀 그리다 보면 좀 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고 연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묻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작업해서 나를 고생시킨 아이가 더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가 더 이뻐 보일 때도 있고. 그럼 이번 작품 전시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어떤 캐릭터인가요? 일단 이 전시 통틀어 제일 오래 걸린 거는 파란색 미키, 물감의 마띠에르의 느낌과 흘러내리는 듯한 약간 돈의 향연? 재료가 비싸니까. 네, 그럼요. 많은 레이어를 쌓고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물감이 되게 두껍게 막 되게 여러 개 발려있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 얘기 나누는 도중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정지영 아나운서님 같은. 제 롤모델이셨어요. 근데 진짜 톤이 너무, 저도 이제 맛있게 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아서 소리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톤이 너무 좋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말을 잘하는 법,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나 팁들을 전수해 주시잖아요. 저는 연기 배우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연기를 저도 가르쳐봤고 네. 저도 배움을 받아봤지만 그 화술 학원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스피치 학원이나 그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남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표현력, 갈성, 발음, 화법 모든 걸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스피치 학원 같은 경우는 짐 같아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몸을 예쁘게 빚어서 맞아요. 여기를 키워야지 여기를 키워야지 이런 느낌이면, 연기 학원을 다녀서 스피치 공부를 하는 건 약간 크로스핏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근육이 붙고 몸이 예뻐지는.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지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꿀팁 얻었습니다.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망설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역시 누군가가, 제 인생의 선배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세상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전을 할 때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남의 시선이 느껴져서 두려울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쯤 해봐도 되지 않나, 용기가 나지 않나.
말씀드리니까 막 제가 찔리네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그랬어요. 동료 PD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유튜브를 한 1년 반을 시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안 좋은 얘기를 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질투해. 어쩌라고. 그냥 난 잘 살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잘하기도 시간은 부족한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배우님을 볼 때마다 되게 타고나신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질투를 하실까?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내가 좀 스스로 작게 느껴졌거나 혹은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지금은 질투 안 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못 이겨? 내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 주변 친구들이 이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30대 초반에 군대에 있을 때 말년 때였어요. 12월 거의 말일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인데 그때 지휘관님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KBS 연기대상을 들었는데 제 최측근 지인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대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쟤 대상 받았다 그러고 나 이제 휴가 나오면 전화해야지 막 이러고 그리고 SBS를 딱 틀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동생이 대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배우가. 네. 소위 그 현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군대 와 있는 사이 저 동생들은 헐헐 날아서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동생들에 대한 그 친구들에 대한 질투는 아니었어요. 네.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 기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빨리 동생들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싶고 근데 제 스스로 막 이게 난 뭐 하고 있지? 손 뻗으면 닿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역시 뭔가 저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촬영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좀 어른스러운 척 하는 걸까 봐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대단한 영화 감독님의 헐리우드 영화인데 전라 노출을 해야 돼. 그게 싫다. 그럼 저는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술인으로서는 좀 자격 미달인 거죠. 하지만 직업에 잠식되기보다 그냥 제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좀 그런 주의예요.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복하려면 결국엔 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언제 만족하는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멘탈을 다잡는 나만의 혼잣말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기치 않은 데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코너 맥그리거 아세요? UFC 선수인데 네. 그분이 넷플릭스에 다큐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심각한 운동선수로서 부상을 당했는데 언제나 길은 있어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힘들거나 조금 벽에 부딪히거나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1안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우리는 2안을 선택하면 되고 2안이 안 되면 또 3안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2안, 3안이 생각보다 1안보다 결과가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기치 못하게. 그것을 우린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나 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생각하고 살아요. 마지막까지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셔서 히릿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촬영하기에 앞서서 출세했다 생각했거든요. 이 히렌 채널 같은 이 고품격 채널은 아이고. 제가 올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채널을 볼 때도 느끼는 게 굉장히 저보다 똑똑한 어떤 전문가 지식인 집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급만 고르세요. 안녕. 뿅.